자, 월요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정치권 얘기부터 시작하죠. 여당 작사, 야당 작곡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모니일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명령한 이재명 벌 받아야 천천히 말려 죽일 것.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은 어떤 분이 실제로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선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지금 대정동 관련 재판에 오늘도 출석을 했는데 주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파장이 클 만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우선 주요 인터뷰 발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김행 의원님, 유동규 씨가 1년간 구속 상태에 있다가 석방된 직후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배신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배신감이요? 네. 네. 보면 이제 가짜 변호사 보냈다. 네. 실제 변호사 안 보내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본인한테 다 덮어 씌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이전에 보면 뭐 본인과도 친했던 김문기 네. 전 개발실장 그분은 뭐 10년 동안 친구였었는데 모른다라고 딱 잡아떼고 예. 이러니까 그거 누구나 다 배신감이 크지 않겠어요?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네, 1년 네. 동안 바득바득 일을 갈았을까요? 네, 전 그랬을 거라고 봐요. 행정관님, 민당에서는 검찰과 이건 뭔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 저럴 이유가 없다, 유동규 씨가. 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유동규 씨는 형량을 낮추려는 거고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뭔가 엮으려는 거고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유동규 씨 발언이 예. 상당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이에요. 네. 사실 이제 우리도 여론조사가 좀 튈 때 더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예, 예. 지금 이 본인의 이 자극적인 발언들을 통해서 지금 언론이 확대 보도되는 거를 좀 유동규 씨가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뇌물 혐의에서 정치자금 혐의로 바뀌게 되면 이 형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동규 씨 발언의 내용이 사실 지금 1년이나 감옥에 있다가 본인이 나와서 네. 무언가를 정말 이재명 대표를 정말 그 말려 죽일 생각이라면 네. 내가 언제 어떻게 돈을 줬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형량에 대한 부분을 검찰 쪽에서 좀 약간의 그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좀 알려줬다면 그거를 가지고 유동규 씨가 네. 이걸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코크님께서는 수억 뇌물을 받고 대선 참패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유동규가 의리를 찾는군 하시고요. 스포트라이트님 50억 클럽 수사는 왜 안 해 하십니다. 계속 의견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유동규 씨 주요 인터뷰 발언 내용들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지금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 자금 수수를 다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이 20억을 달라고 했었고 최초에 7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전달했다. 대선 경선할 때. 그리고 모를 리가 있겠나.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실컷 돈 요구하고 받았을 땐 언제고라고 얘기했는데요.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그 워딩 중에서 같이 지은 죄 그리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죄를 유 씨가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원래 성경에도 뭐 카이세르 건 카이세르에게로 뭐 예. 이런 말도 있고 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라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남의 죄를 자기가 덮어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또 막상 이제 들어가서 1년 동안 구속되어 있었으니까 네. 본인 죄만 죄값을 치르겠다. 저는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뇌물죄에서 대선 정치자금 수수죄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네네. 네. 저는 그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뒷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대선 자금하고 연결이 되지 단순 뇌물죄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결국 이제 대선 자금에 대한 그 수수 대선 자금에 대한 이제 그 조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이제 뇌물을 공유했거나 받았거나 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 폭로할 경우에 이실직고할 경우에는 일종의 그 형량을 경감하거나 또는 이제 면제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대선 자금이라는 것, 특히 정치자금법 이런 것이 워낙에 밝혀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러한 법 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대선 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런 마련에서 이제 이재명 전에 그 성남 시장부터 지금 현재 대표에 이르기까지 특히 네. 지난 네. 대선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모아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법 수사나 뭐 이런 불법 대선 자금 관련된 수사의 특성상 이게 뭐 네네. 모종의 뒷거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 그냥 상당히 원래 어렵기 법에, 때문에 네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생각이신 네네. 거고. 네. 행정관님, 네. 유동규 씨 그런 말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도 말했습니다. 20억 달라고 했다가 한 6, 7억 줬다라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대선 자금 김혜인 비대위원님 말씀처럼 네. 대선 자금이 종착역이에요. 근데 이 대선 자금 수사를 통해서 이거를 밝힌다라고 하는 거는 예. 사실 민주당 야당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밝히는 거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돈이 들어갔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블랙홀이고요. 그러니까 블랙박스예요. 그리고 대선 자금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면은 사실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그 당시 대선 후보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재신임 정도는 걸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완전 불공정하게 야당을 탄압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네네. 지금 이 금액 관련해서도 저도 어저께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도 예. 정확하게 얼마가 전달됐는지가 좀 불투명해요. 20억을 달라 그래서 일단은 나온 거는 8억 7천인가입니다. 네네. 근데 거기서도 1억은 자기가 쓰고 1억을 김영 주고 6억 정도의 돈이 지금 용처가 불투명해서 그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거 외에도 지금 그 뭐 3억 5천 그 부정부패법에 따른 3억 5천 위례시 관련한 게 또 있고요. 또 예. 추가적으로 5억이 있는데 거기서 뭐 4억은 자기 합수표로 주고 1억은 현금 줬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지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갖고 금액을 얼마를 정확히 준 건지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 정리가 받아들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를 줬다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 거래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단계, 그러니까 특검까지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 자기 합수표를 4억을 줬다고 하니까 이제 네. 그게 지금 어느 돈에서 준 건지 요걸 밝혀내면은 일단 1단계는 밝혀지겠죠. 예. 네. 의견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밖에서 떵떵거리다가 배 식구로 밥을 먹어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건가? 유동규 씨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청풍명월님, 이 땅에 정의가 있고 법이 있다면 온갖 비리의 원흉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계속 의견 올려주고요. 두 번째 인터뷰 내용도 보겠습니다. 네. 유동규 씨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돌 하나 던져도 저렇게 안달인데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급할 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자기는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네. 모든 걸 한꺼번에 폭로하지 않고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씩 가겠다는 이유가 뭘지요? 저는 예. 이게 참 이상한 거가 이재명 네. 대표와 관련돼서 네 분이 자살을 했어요. 아, 전 이게 참 이상해요. 예. 그 2021년 12월 10일 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개발사업 본부장 유한기 씨가 자살했어요. 네. 그 열흘 뒤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제1차장인 김문기 씨, 지금 말한 네네. 김문기 씨가 자살을 했어요. 10년 동안 교우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고 하세요. 각종 비디오가 다 나오고 있는데도 모른대요. 네. 아니 9박 11일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폭로한 시민단체 대표인 이병철 씨가 20일 후인 2021년 1월 11일 날 또 자살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2021년 7월 그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네. 조사하니까 그것의 핵심 증인인 그 배수연 씨의 지인 A 씨도 또 자살을 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자살을 해요. 이건 전 정말 무슨 영화 아수라를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금 그 유동규 씨가 나오자마자 신변 요청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굉장히 억울한 것도 많고 불안하기도 할 것 같아요. 예. 내가 도대체 여기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사건은 정말 너무 기괴해서 도대체 이렇게 기괴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쌓인 것도 많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때 이제 유동규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네.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것이 자살을 한 건지 자살을 시킨 건지도 진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 자기가 좀 더 구속돼서 오랫동안 감옥에 다시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을 맡아달라. 내 가족들이. 네네. 본인으로서는 진짜 권력자, 이재명 대표가 권력자입니까? 권력자의 진짜 배신감, 분노, 두려움, 공포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쌓여 있을 거고 네네. 그 고통을 상대방도 당연히 당해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여러 가지 그 극단적 네. 선택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너무 안타까운 예. 죽음이고 없었으면 더 좋았을 죽음이고요. 정말 돌아가신 분에게 고있는데 사실 그 안타까운 죽음을 지금 대선 자금으로 지금 비대위원님 다 연결해서 그 건 때문에 다 자살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유동규 씨가 본인이 정말 이렇게 말려 죽일 수 있으면 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이재명 대표에게 줬는지를 빨리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국력이 정말 1년 넘게 낭비가 되고 있어요. 빨리 이거를 좀 마무리하고 네.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수사로 모든 정치가 돌아간다면 정말 진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야에서 공통적인 건요. 이 네. 건을 빨리 털어내고 싶다는 건데 네. 내용적이거나 방법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예, 빨리 예. 수사를 하고 네. 수사에 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갑자기 특검을 들이밀면서 그 일종의 그 생명 연장을 하겠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죄가 없다면 수사 받으면 되고요. 이전에 이회창 전 그 후보 저희 당의 저는 옛날에 후보였었죠. 그분도 다 차떼기 다 수사 받았어요. 대선 자금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자금뿐만이 아니라 예. 10여 건의 뭐 성남 FC 네. 뭐 그 의혹이라든가 예. 10여 건의 지금 사건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선 자금뿐만이 아니라 네. 너무 많은 사건이 얽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입증하려면 더더군다나 빨리 수사에 그 민주당도 좀 협조해 주셔서 빨리 털어야지. 아니 이재명 특검 관련된 얘기는 네네. 조금 뒤에 있는 거고요. 네네. 일단 유동규 네. 씨 발언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동규 씨 발언 두 개 남았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찬가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을이 이 세계는 그런 거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며 깨달은 게 참 많다.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생각이 들었다 하고 뒤이은 인터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대선 경선 마무리가 열흘 남았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길 것 같은데 안달이 난 거다.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 버리라고 해서 내가 휴대폰 버렸다가 난리가 났고 지금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울분이 안 풀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유 씨가 1년간 수감생활하면서 배신감을 가장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아까 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지금 그 정진상 씨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가 난리가 네, 났는데 지금 울분이 너무 많아서 말이 안 풀린다. 네. 괜히 시킨 대로 행동했다가 시쳇말로 독박슬 네.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네. 싶었다는 판단인가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정진상 씨하고는 네. 뭐 술도 100번 이상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치 그 법원 그 구속되고 난 다음에 입을 다무면 좀 그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 예. 아프다고 해서 입원해라. 네. 그러면 내가 우리 측에서 그 검찰의 윗선에 얘기해서 구속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유동규 씨가 최근에 검찰 진술에서 네네. 김용 부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네.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만 해도 좀 믿고 싶었을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런데 막상 딱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구속되고 나서 가짜 변호사 보내고 그리고 모른다고 하고 김문기 씨도 모른다고 하고 이러고 딱 손절을 해버리니까 네. 이렇게까지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은 어느 누군들 의분이 터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했습니다. 그 내용 보여주시죠.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네. 지금 개발이익 환수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지금 빼앗길 거니까 얼마나 이재명이 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고 그 직함은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사건 전체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네. 이 구치소에서 깨달은 게 뭐 자기가 당했다라는 그런 억울함을 지금 많이 표현하고 있지만 예. 그 속에서 본인의 잘못은 없었는지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이 개발 이익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유원홀딩스라는 어떤 하나의 지주회사 비슷한 거를 같이 차려서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어떤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 자기 직분에만 충실했어야 되는데 그 외에 좀 다른 욕심을 부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더롱런님, 사람 잘못 쓰는 것도 큰 죄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유동규 씨가 각 주요 일간지와 나눴던 그 발언들, 인터뷰 내용들 가지고 와서 말씀 잠깐 나눠봤고, 다음 주제는요. 네. 압수수색 착수 속 민주 내부 균열 물음표입니다. 오전에 그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 지금 그림 나오는데요. 압수수색을 검찰이 시도를 했고 5시간쯤 이렇게 기다리다가 일단 건물에는 들어갔는데 5시간쯤 기다리다가 지금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이 입회한 하에 압수수색이 2시 한 18분쯤, 1시간 전쯤에 시작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국감도 중단한 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 찾았다고 합니다. 좀 울먹였다고 하는데 네.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목소리 떨리게 또 뒤에 울먹거리기까지 했는데 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좀 울먹거렸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2시에 의총 다시 진행을 했고 이제 끝났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그 민주주의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이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본인에 대한 어떤 보복,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건으로 지금 1년 넘게 털고 있고 이제 네. 선거 끝나고는 또 선거법으로 또 지금 털고 있거든요. 네네. 정말 내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말 당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 하나 이런, 때문에.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울먹였던 것 같고 하지만 이 야당 지금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야당의 당대표로서 이렇게 네. 쉽게 물러날 수는 없다. 그런 생각도 같이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총에서는 지금 결과가 네. 일단 그 내일 있을 대통령 시정 연설하고 그다음에 국감하고 이 두 사안을 어떻게 하기로 지금 일단은 그 국감은 보이콧을 안 하고요. 다시 들어가는 예, 걸로. 다시 예, 들어가는 예. 걸로 하고 예. 그다음에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콧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지금 내린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국감이라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 국회의원들은 네.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예. 시정연설 안 듣는다고 해서 보이콧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여파가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예, 앞으로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 이게 결국에는 네. 다
저희가 종착역은 대선 자금 그리고 총선입니다. 내후년에 있을 총선으로 가는 이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인데요. 네. 이렇게 이 수사도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을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부담은 정부 여당이 진다.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예, 김행 위원님께 질문은 요 얘기를 좀 듣고 좀 여쭤볼게요. 국감은 결국 하는데 내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하는 거는 보이콧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조금 전 결정이고 네. 그러면 시정연설 보이콧 관련해서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인지를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또다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이미 당시 작년에도 저는 분명히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것만 하자 저것만 하자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 조건을 붙여서 시정연설 하라 말하는 거는 처음 들어본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특검 촉구하면서 이런 내용 포함해서 하자고 했던 것 중에 그럼 저축은행 빼고 합시다라고 합니다. 받아들입니까 국민의힘은? 저는요, 저희는 일체의 특검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게요.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네. 특검하면은요, 네. 앞으로도 특검법 만들고 그 특검위원들 정하고 하는데도 6개월 걸려요. 그럴 예.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대선 자금 수사를 안 한 나라가 아니에요. 매번 대표적으로 유해창 전 총재 네. 대선거 때 대선 자금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법의 처벌을 받았죠. 네. 이게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 아니고요. 네.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검찰은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층에 민주연구원 개인 별도 법인입니다. 8층 그 사무실, 개인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한 것일 뿐입니다. 언제 민주 당사를 저희가 또 검찰이 저희가 아니고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네. 또 하나 야당이건 여당이건요. 또 국회의원 사무실이건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까지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야당의 탄압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억지 주장으로 지금 검찰 네, 수사부터 말이 안 응하지 않고 되거든요. 있다라는 네. 어폐라는 네, 말씀이시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까지 현직 대통령 일적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당시에 청와대는 특별하게 국가보안시설이 있어요. 네. 때문에 영풍관을 통해서 그 입구에 영풍관이라고 있어요. 네.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제출하면 돼요. 이건 민주 당사가 아니고요. 개인 사무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호도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시정연설은 이렇습니다. 지금요, 시정연설은요. 네. 내년도에 대한민국의 예산안을 국민한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여당 의원이라든가 야당 의원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네.
국회의원들이 참석 안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내일도 참석할 거라고 봅니다. 대개는 참석해서 앞에 팻말 들고 뭐 예컨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팻말 들고 있겠죠. 저 다 정치적인 쇼거든요. 예. 당연히 참석할 것을 갖고 왜 이렇게 협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참석 안 한다면 그야말로 야당이 웃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건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 시정 연설은 민주당사를- 국민에 대한 연설입니다. 네, 네. 민주당사를 들어간 적이 없고 개인 사무실 가는 건데 너무 정치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고 내일 시정연설 보이콧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이 개인 사무실이 아니고요. 민주연구원도 엄연한 정당 소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청와대도 다 예전에 이미 제출해가지고 새누리당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제출해갖고 다 필요한 자료를 가져갔거든요. 예. 이미 제출해서 적법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데 굳이 지금 아침 출근길에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직원이냐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미 제출을 거부하고 본인들이 어떻게든 민주당사 한번 짓밟아 버리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뒤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내일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 국회는 예. 그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국회의원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민의를 대표하는 그 기관이거든요.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XX가 민주당, 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 야당 무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고 지금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국민에 대한 사과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특검법이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오케이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특검을 지금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는 예.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대선 자금이기 때문에 수사는 제가 봐도 불공정합니다. 네. 이거는 너무 그 야당 탄압의 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역대 진짜 우리 그 뭐 대선 자금, 검은 선거 자금 다 수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도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깨끗하고 투명해졌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자금은 이 당사자가 있어요. 여야 모두 대선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특검으로 해야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인식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한마디 네.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이 특검 관련해서 아니 이렇게 그 당당하시다면 네. 그냥 수사에 응하면 돼요. 검찰 왜 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을 거죠? 속이고 네. 자꾸 특검하자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사해서 정말 눈처럼 깨끗하다면 100일 하에 드러나겠죠. 돈 받은 게 없다면. 네. 근데 지금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은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혐의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안 그러면 영장이 안 떨어집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안 말씀이신 떨어지죠. 거죠? 네. 그러면은 그냥 수사에 응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특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일지 한번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답은 행정관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 우리 검찰이 그 한명숙 전 총리 사례를 보더라도 예. 이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더 씌워서 정치적으로 올가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수사받는 이가 어떻게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 역작용이 있었던 거죠. 수사하는 사람이 피의자를 정치적 올가미에 묶어가지고 단죄를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검찰의 어두운 그림자였고 그거를 지금 이제 한번 벗어나 보고자 하는 게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특검은 반드시 그 대선 자금은 특검으로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특검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수사로 할 거라면 대통령도 그 당시 후보였잖아요. 네. 대통령의 대선 자금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재신임을 건들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대통령의 대선 자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자금이라는 거가 있었다는 그런 황당한 말씀을 아니 뭐가 선거하셨으니까 있었어요? 선거하셨으니까 돈 쓰셨을 거 돈 아니에요. 썼죠. 네. 정해진 법에 맞춰서. 이재명 썼죠. 후보도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선관위에 대선 가신 자금을 걸 했죠. 줬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혐의가 입증돼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지금 그러니까는 된 거고요. 줬다라는 아니, 왜 혐의자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요. 공정하게 똑같이 수사를 해야 아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수사를 하라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돈 받았다라는 게 드러났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네. 하는 거 아닙니까? 측근들이 지금 체포영장이 떨어졌고요. 그 혐의가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럼 언제까지 할 그것이 건데요? 언제까지 최대한 빨리 하겠죠. 언제? 아니 이걸 언제까지요? 최대한 빨리 하려면 특검 지금 할 필요가 상황으로는 최대한 없죠. 빨리가 올 연말까지 갈 것 같은데요. 아 연말이 가든 언제됐든 죄가 다 드러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그거는 중간에 불공정하죠. 정치적 일정을 그럼 갖고 하면 안 기후- 되고요. 제가 이거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자금 수사하라니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똑같이 선거에 자금 아니 똑같이 선거 않습니까? 치렀는데 이쪽에서는 불법 자금 쓰지 않았거든요. 이쪽도 불법 자금 아직은 안 썼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안 수사 받으시면 드러났습니다. 되거든요. 네. 그 측근들이 아니 수사를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데 수사를 어떻게 아니 받습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수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왜 불법 자금을 쓴 적도 없는 사람을 갖다 수사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러니까 합니까? 재신임을 거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재신임이라뇨. 생각합니다. 아니 무조건 재신임을 합니까? 이건 지금 대선 불복이에요. 지지율이 왜 이런 낮잖아요. 식으로 국민들이 지지율이 낮으면 60%가 대선 지금 불복합니까? 대통령에서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요 낮으면 대선 말씀까지 불복해요? 듣고 네. 다음 주제 이어갔다가 매듭을 한번 마무리쯤 한번 더 지어볼게요. 일단 요건 갖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의총까지 지금 2번이나 가졌고 공식적인 의견이 있는데 내부에서는 일부 잡음이 있는데 김혜영 전 의원이 조금 전에도 글을 한번 올렸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물론 뭐 개인 소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단일 대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민주당 김혜영 전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뭐 당내에서는 뭐 일부 지금 포스트 이재명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기류가 좀 느껴지시나요? 준비를 좀 해야 되나요? 일단은 모든 거에 대해서 정당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김혜영 전 의원이 이야기하신 거를 보면 지금 이 사정 정국이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 양쪽 지지층이 다 똘똘 뭉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속에서 저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지지층이 굉장히 좀 화를 낼 수가 있는 발언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런 발언을 정말 하고 싶으면 정말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행 의원님, 김혜영 전 의원도 그렇고 서른 의원이 그저께 인터뷰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를 나오지 말라고 주문을 했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뭐 전재수 의원은 조금 결은 다르지만 그 주식 관련해서도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한 게 이 뭐 일부 극히 소수 의원이나 혹은 전 의원님들의 뭐 어떤 우려일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지금 민주당 안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민주당의 지형은 네. 지금 세력보 지형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좀 화를 냈는데 네. 그 이유는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무고한 발언을 막 하는 것은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도 삼가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없는 의혹을 갖다 대통령한테 그 걸어서 예. 국민이 뽑은 분이에요. 그런데 신임을 물어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없는 의혹을 갖다 붙여서 네. 이재명 대표와 동급으로 놓는 것은 정말 용인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네네. 이 많은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10여 가지 의혹이요. 네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예, 예.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다 뭐 이런 말까지 드리모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낙연께서 다 먼저 경선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지난 대선 경선 네, 때요? 대선 경선 과정 중에 나온 얘기를 지금 검찰이 수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스스로들이 경선 과정 중에서 싸우다가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당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검찰 고발도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재명 리스크를 어디까지 져야지 될 것인가? 예. 1955년부터 이어온 그 민주당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정당입니다. 네. 그 정당이 지금 검찰의 수사 선상에 놓여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네. 피의자 한 분을 위해서 1955년부터 세워진 정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러가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민주당에도 손해이겠지만 네. 국민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이재명 관계상 대표는 예. 지금 법적으로 네. 피의자 예, 신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발언,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발언들에 대한
여야의 주장. 지금 김용민 의원이 한 번 더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퇴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국민의힘의 의견을 듣고 그랜드하게 두 분 의견을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녹취 한번 틀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은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가장 선명한 것은 자진이 사퇴하는 것이고요. 사퇴요. 네,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리즈 총리가 45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들인데 그런 방식이 있고 그게 정말 싫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까지 했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정 쇄신안을 명확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신임을 받는 그런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현역 국회의원이 그런 집회에 참여를 했다는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지만 더군다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발언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선택한 지금 대통령의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남짓한 정부를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밖에는 저희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그 영국 총리의 언급을 하면서 사퇴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먼저 끝나셨으니까 이은영 행정관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김행 위원 말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리즈 총리 얘기한 거는 리즈 총리가 경제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혼란이 왔고 전 세계가 요동을 쳤었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야당 보수 당 쪽에서도 퇴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32.9%, 지난주보다 0.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상승한 64.4%. 지금 임기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이 부정평가가 60% 아래를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이 더 어렵다는데 지금 사정정국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를 다 정쟁과 그다음에 수사로 얼룩지게 만든다면 국민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대통령은 반드시 시정연설 하시기 전에 그 지금까지 낮은 지지율 이렇게 폭락한 지지율을 보인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 대선자금이라는 종착역을 가지고 야당 대표만을 향해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국민들이 공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사안에서 본인의 재신임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를 공정하게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려면 대통령께서도 재신임 정도는 걸어주셔야 수사가 좀 공정하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한 1분 정도 김용민 의원 발언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은영 행정관의 말씀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재신임 걸었을 적에는 대선자금 때문은 아니었었죠. 그리고 대선자금 때문이었죠? 김용민 전 의원 저분이 전 의원입니까? 현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현직이죠? 현직이요. 저분은 이제 정치 공부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영국은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렇죠. 책임 총리제죠. 지지율이 그 싱글 디지트 10%도 안 되게 떨어지고 그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죠. 영국 총리는 정당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책임 총리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총선을 다시 치르게 되어 있는 정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하고 그것을 같이 놓는다는 것은 저분은 현직 의원인데 그 정치 공부부터 다시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지지율 30% 낮다면 낮지만 결코 낮은 지지율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보면요. 10% 이하인 적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거 갖고 이렇게 플레임을 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경제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좀 터시고 민생 국회에 좀 돌아오시고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왜 안 지십니까? 그것을 지금 살려내려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이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정말 민생 경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000조의 부채.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반성해야지 됩니다. 내가 본다님 의견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양측에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 뼈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논란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는 거는 공통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적인 거, 내용적인 것에서 좀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내일 시정연설 보이콧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당 작사, 야당 작곡,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